네, 안녕하세요. 레인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색다른, 어떻게 보면은 제 채널에서 처음 다루게 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수동 변속기를 타시는 분들이라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행을 하면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영상에서 한번 다뤄볼 내용은 이제 클러치 없이 변속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클러치라는 게 이제 수동 변속기에 있어가지고는 자동 변속기와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클러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명확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클러치에 대해서 제가 제 영상에서도 몇 번 이제 언급을 한 적이 사실은 있기는 한데, 이제 영상이 제가 길이가 짧은 영상들 위주가 아니다 보니까 정리가 안 돼서 그 부분을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클러치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클러치라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엔진과 미션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리적이라는 거는 기어가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엔진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건 이후에는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링 RPM이라 그래서 정차 중에도 지금 제 차 같은 경우에는 750 RPM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정차 시에 아이들링 RPM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분당 750회는 기본 돌아가고 있어야 이제 차가 시동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엔진하고 미션이라는 거는 이제 변속의 역할도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휠 타이어가 굴러가는 부분까지 연결이 돼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차를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구동계 계통의 부품이라고 간단하게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미션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차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행을 할 때는 정차를 하는 경우가 뭐 당연히 많이 있죠.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연결돼 있을 때 정차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당연히 시동이 꺼지게 되겠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엔진 같은 경우에는 멈추지 않고 기본적으로 시동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돌아가야 되는 이제 RPM이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부분이 이제 클러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클러치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시면 단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끊어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끊어준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제 엔진하고 미션 사이에 연결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부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동력을 이제 끊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클러치고, 출발할 때 혹은 이제 변속을 할 때마다 이제 클러치를 밟아주는 이유가 이 아이들링 RPM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돌아가 있는 RPM이 있지만, 우리가 뭐 가속을 한다 그러면은 최소한 한 1500 이상 RPM 정도는 다 사용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 정도 이제 RPM에서 악셀에서 발을 떼면은 이제 다시 아이들링 RPM까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클러치를 우리가 브레이크를 따로 밟지 않은 상태에서 밟게 된다 그러면은 이 구동계, 미션 쪽은 계속 회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휠 타이어 쪽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휠 타이어가 멈추지 않는 다음에는 돌아가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회전수 차이에 따른 부분들을 잠시 좀 끊어줬다가 다시 이제 연결시키는 과정, 그 역할을 이제 클러치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클러치의 구조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텐데, 온오프의 개념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부품이 아닙니다. 클러치를 밟게 되면은 다이어프램 스프링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누르게 되면은 미는 힘으로 인해서 클러치 디스크하고 플라이휠이 이렇게 떨어지는 구조가 되고, 다시 이제 클러치 페달에서 발을 떼게 되면 이제 붙는 구조가 되는데, 그 사이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정 구간에서는 마찰력이 100%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어떤 특정 부분,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반클러치라고 얘기를 하는 그 구간에서는 마찰력이 뭐 80, 70, 60 이 정도로 적용이 되는 그런 구간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구간들 사이에 점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클러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출발할 때도 반클러치를 이용을 한다라는 게
엔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아이들링 RPM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차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주기 위해서는 꽤 많은 힘이 사실은 필요한 상태죠. 근데 물리적으로 연결돼 있거나 아니면 분리가 돼 있는 이 미션하고 엔진을 갑자기 한순간에 탁 붙인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차의 무게 정도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힘이 아이들링 RPM에서는 나오지가 않죠. 물론 이제 400m 앞 시속 많은 짐을 80km 운반을 해야 되는 신호위반 디젤 트럭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성을 반영을 해서 아이들링 부분에서 이제 충분히 힘이 잘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클러치를 그냥 가볍게 뗀다 그래도 시동이 잘 꺼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분들은 클러치가 예민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클러치가 예민하다라기보다는 엔진의 특성에 따른 결과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이제 클러치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알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출발할 때 반클러치를 사용을 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동력의 전달을 조금 리니어하게 줌으로 인해서 시동 꺼지지 않고 차를 이제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RPM 대역까지 스무스하게 적당한 마찰력의 점진적인 감소를 통해서 차를 움직여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구조의 부속품이 클러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러치 페달이 없으면 변속을 할 수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클러치 페달이 없어도 변속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 변속의 과정을 말로 설명을 사실은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뭐 수동 변속기의 구조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혹은 영어로 매뉴얼 트랜스미션, 뭐 엔지니어링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많은 영상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훨씬 더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어쨌든 변속의 구조라는 게 기어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가 뭐 지금 해당하는 기어에서 다른 단어로 바꾸겠다라고 했을 때 그 맞물려 있는 기어를 이렇게 빼게 됩니다. 빼는 게 이제 중립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뺀 다음에 다시 내가 변속하고 싶은 단으로 이렇게 밀어 넣게 되는데, 이제 기어가 물려 들어가려면 당연히 이제 이빨이 맞아야 되겠죠. 기어라는 거는 그 기어에 이빨이 있다 보니까 이빨이 서로 맞아 들어가야지 기어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 우리가 타고 있는 이제 대부분의 일반적인 수동 변속기에서는 그 과정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싱크로나이저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싱크로나이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어 이빨을 바로 물리게 되면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충격도 상당히 많이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변속도 어떤 정확한 회전수에 맞춰서 빠르게 하지 않으면 기어가 갈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러니까 불필요한 마찰 때문에 미션의 수명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상용차, 그러니까 상용차라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을지는 모르겠네요. 상용차가 보통 이제 상업용 차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타고 있는 승용차 개념의 차에서는 거의 대부분이라는 건 제가 모르는 영역이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모든 일반적인 승용차들은 다 싱크로나이저가 들어가 있습니다. 싱크로나이저는 이제 본 기어가 들어가기 전에 이 회전수를 어느 정도 조금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어 안에 들어가 있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3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말 그대로의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싱크로라는 게 수행하세요. 우리가 왜 싱크 맞춘다,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이나 뭐 음악 작업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 싱크 맞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둘 사이에 뭐 타임 코드라던가 그런 것들이 맞지 않을 때, 파형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을 때 그걸 맞추는 과정을 이제 싱크를 맞춘다라고 하는데, 싱크로나이저라는 게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에 이제 회전수가 맞지 않는 부분을 적당히 살짝 보상을 해주면서 기어가 좀 더 원활하게 맞물려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그 다음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클러치의 역할은 아까 동력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은 동력의 분리 없이 기어를 빼주는 것은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자,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물려 있었던 것을, 기어가 이빨이 이렇게 물려 있던 것을 그냥 다시 툭 빼주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클러치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기어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단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자, 악셀에서 발 떼고 기어를 툭 밀면은 바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변속을 할 때 제가 클러치를 밟고 지금 변속을 했는데, 이따가는 또 클러치 안 밟고 기어를 넣는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 자, 기어가 클러치를 밟지 않고서도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빼는 과정에서는 어떤 특정한 마찰이 생길 여지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기어를 넣는 과정이 이제 사실 문제가 되는 건데, 기어를 넣는 과정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뭔가 기어에 이빨이 맞물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빨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좀 더 잘 맞게 해주는 역할을 이제 싱크로나이저가 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은 클러치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기어를 내가 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당연히 이제 싱크로나이저부터 맞닿아서 회전이 되면서 점점 회전수가 맞아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이제 클러치를 밟고 있느냐 안 밟고 있느냐의 차이는 뭐냐면, 이제 엔진의 동력을 전달을 해주고 있느냐 아니면은 전달하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어를 밀어 넣는 순간에 내가 클러치를 밟고 있다는 얘기는 엔진의 동력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미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어가 회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그러니까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지 않게끔 좀 방지해주는 역할이 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클러치를 밟지 않고 내가 기어를 밀어 넣는다 그러면은 엔진의 동력이 계속 전달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타이밍이나 어떤 느낌을 좀 잘 알고 클러치 없이 변속을 하실 때는 빼는 거는 사실 기어에 데미지를 줄 걱정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방지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어를 넣는 과정에서는 느낌을 좀 잘 알고 해야지 미션의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없다라고 말은 못 하겠는 게, 아무리 그래도 밀어넣는 과정에서 약간이나마의 마찰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고, 자, 빼는 과정도 툭 이렇게 밀어서 뭔가 이렇게 걸려있던 거를 탁 뺀다라는 느낌으로 빼주시면 돼요. 자, 이런 느낌으로요. 보통 일반적으로 기어를 빼는 동작하고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3단을 제가 한번 넣어볼 건데, 기어를 살짝 밀고 있으면 이렇게 툭 들어가는 영역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그 이빨이 맞는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이빨이 맞는 순간에 기어가 툭 밀려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정말 손에 힘을 거의 안 주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정말 가볍게 밀고 계셔야 돼요. 이제 기어가 그 맞는 타이밍이 되면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딱 적절하게 맞는 구멍에다가 뭘 탁 밀어 넣어서 골프로 따지면은 홀인원 같은 홀인원 같은 느낌, 내가 손으로 공을 홀 안에 집어넣는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유가 지금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딱 들어맞는 그 느낌이 있어요. 제가 3단에서 4단으로도 한번 변속을 해볼게요. 일단 가볍게 빼주고요. 그 다음에 4단 쪽으로 살짝 밀고 있으면, 자, 이렇게 기어가 들어갑니다. 자, 근데 요 밀어 넣는 과정에서 타이밍이라던가 아니면은 힘 조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잘못되게 된다면은 기어가 갈리는 소리를 수동 변속기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최소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그극 이런 소리들이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서 하셔야지 무리 없이 아마 운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클러치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기어를 변속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사실 생각만 조금 해보고 있었던 부분이고, 왜냐면 이제 굳이 클러치를 저는 안 밟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클러치를 밟는 게 어떤 분들은 뭐 무릎에 도가니 잡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제 영상 중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무릎 상태가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저도 수동 운전만 10년을 넘게 사실은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도가니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서, 클러치를 밟고 수동 운전을 하는 것에 따라서 뭐 무릎이 아프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말을 솔직하게는 도저히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왜 클러치를 그러면 도대체 안 밟고 변속을 자꾸
하는 거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이제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클러치 안 밟고 변속을 해볼 생각도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해볼 생각 자체를 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안 해보고 있다가 이제 오늘 갑자기 불현듯 문득 생각이 나서 한번 해봤는데 그냥 생각처럼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제가 생각하는 변속이라는 것은 좀 신속하게 끝이 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속 과정이 아무리 천천히 주행을 한다 그러더라도 불필요하게 오래 걸릴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사실 기어를 넣는 입장에서는 기어를 빼는 거야 뭐 클러치를 밟거나 안 밟거나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는 거니까 뭐 동일한 부분이지만 기어를 넣는 입장에서는 사실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넣는 거에 비해서는 클러치 안 밟고 기어를 넣는 것은 좀 더 기다려주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시간적으로 손해보는 요소인 것 같고 불필요한 변속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변속 과정 자체가 좀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미션에 데미지를 좀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클러치 없이 변속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러면은 해봤는데 불필요하다 생각했는데 이제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느냐, 그거는 이제 좀 다른 부분에 하나의 힌트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변속 시간을 이제 좀 더 최소화할 수 없을까라는 식으로 제가 생각을 이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동 변속기라는 구조 자체가 어쨌든 사람이 변속기를 움직여야 되는 거고, 이 움직이는 이제 뭐 직결 방식이든 아니면 케이블 방식이든 미션을 컨트롤하는 이 부분에 이 스트로크, 그러니까 움직이는 간격도 있을 것이고 클러치를 밟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또 클러치를 다시 붙여주는 시간, 그 다음에 악셀을 밟는 시간, 이런 일련의 변속에 소요되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거 자체를 뭐 조금씩 줄여 나간다 하더라도 그 모든 부분들이 작동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총량을 줄이기는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 클러치 없이 변속을 하는 과정에서 약 200m 앞 시속 30km 과속 이제 레버를 중립으로 빼는 요 과정을 생각을 해보니까 변속 시간을 조금 더 줄여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기존에 제가 변속을 하던 것들, 이렇게 변속을 하는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 클러치를 밟은 다음에 기어를 빼는 쪽에 가까웠어요. 물론 이게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지다 보면 거의 동시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제가 인지하기로는 클러치를 항상 먼저 기어 레버 조작 이전에 먼저 밟는 쪽으로 인지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이제 클러치 없이 변속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기어 그냥 빠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클러치 없이도 기어가 만약에 그냥 빠진다면 그러면은 클러치를 밟는 동작이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기어를 빼도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이제 클러치를 먼저 밟고 기어 레버를 조작하는 그 사이에 뭐 짧게는 0. 한 몇 초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짧은 순간이라도 시간을 조금 단축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이 영상을 찍게 된 거예요, 사실은. 자, 이제 그 시연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 카메라가 액션캠이 아니다 보니까 좀 떨림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제 기존의 방식 같은 경우에 제가 변속할 때 클러치 밟고 레버를 움직이는 식이었단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새로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러치를 밟음과 동시에 이렇게 이제 기어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클러치를 밟음과 동시에 기어를 이제 빼주는 동작, 그리고 곧바로 이제 기어를 다시 넣는 동작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일련의 동작들이 이제 좀 익숙해지다 보면 좀 더 이제 빠른 변속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제 저는 기어를 넣는 입장을 생각을 해봤을 때 클러치를 밟는다 하더라도 기어를 지나치게 이렇게 빠르고 강하게 팍 이렇게 밀어 넣는 식의 동작은 당연히
뭐 싱크로나이저가 됐던 아니면 기어 그 자체가 됐던 조금 무리를 주는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빼는 동작이 좀 빨라도 상관이 없지만 기어를 놓는 동작은 최대한 좀 기어 자체가 좀 이빨이 딱 맞아서 들어가는 느낌으로 그렇게 이제 맞춰서 이제 넣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의 속도를 변속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려는 약간 그런 마인드. 그러니까 넣는 속도 자체는 빠르지 않다, 더 이상 빠르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빼는 타이밍을 조금 더 빨리 가져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클러치 없이 변속을 할 때 얻은 제 힌트로는요.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기존에 변속하는 것은 클러치를 먼저 밟고 기어 레버를 조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가는 것은 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클러치를 밟는 거와 빼는 게 동시에 가는 느낌으로 한 반 타이밍 정도 빠르게 약간 그렇게 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레브 매칭 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타이밍이 살짝 더 빨라지게 되는 거죠. 네, 이런 타이밍으로 가니까 이제 제가 느껴지는 이제 체감으로도 기존에 제가 하던 변속보다는 조금 더 빠른 타이밍으로 변속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인지 차이 같은 정도 수준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클러치 없이 변속을 하는 거에서 제가 얻은 가장 큰 수확이 아닐까 싶어요. 뭐 물론 이제 클러치가 고장이 갑자기 나버렸다, 클러치가 작동을 안 하는 상태다 하면 이제 클러치 없는 변속 방법이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클러치가 멀쩡한 상태다 하는데 굳이 클러치를 안 밟고 기어를 뺐다 넣었다 하시는 거는, 빼는 건 크게 문제 없고요. 그걸 이제 자꾸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솔직히 제가 뭐 정비사가 아니니까, 정비를 하는 입장이 아니니까 모르긴 하지만 그닥 별로 미션에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상관없었다면은 뭐 클러치를 사실 굳이 출발할 때 때문이라도 뭐 클러치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필요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클러치 없이 이제 변속을 하는 거, 그거 이제 앞서서 좀 클러치의 원리라던가 뭐 싱크로나이저 링이 하는 역할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간략하게 그냥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도 이해하실 수 있게 그냥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당연히 이게 실제 메커니즘 측면에서는 좀 잘못된 설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누가 말씀을 해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좀 정정을 한번 해서 뭐 다음 재촬영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보거나 이렇게 하겠고요. 전문가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면은 그 부분은 제가 또 고정을 해놓거나 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이제 이 노클러치 변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노클러치 변속에서 제가 오늘 느끼게 된 이제 장점, 기어를 빼는 타이밍을 좀 더 빨리 가져갈 수 있게 돼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속에 걸리는 시간의 총량을 좀 아주 작게나마 줄일 수 있고 좀 더 경쾌한 느낌으로 변속을 할 수 있게 되는 어떤 생각의 전환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저한테는 오늘의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스포츠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과 내가 어느 정도 의식을 하고 이제 하는 거하고는 이제 어떤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다듬는 과정에서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동작이라고 하더라도 왜 이렇게 되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고, 저 포함해서요, 생각을 해보고 좀 다듬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10년 정도 운전을 해보면서도 만약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운전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또 오늘의 발견은 하지 못했겠죠. 제가 이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고 또 궁금증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런 시도를 해봤고, 또 거기서 얻어지는 제가 계속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어떤 숙제 같은 것들,
변속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는 없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일종의 나름의 해답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촬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자, 그리고 저는 또 다음 약 200m 앞 재미있는 내용으로 30km 찾아오도록 과속 신호 하겠습니다.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지금까지 레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